이 나라를 더 후지게 만들었다. 한동훈 검사장이 조국 사태를 이렇게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도 책에서 한동훈, 윤석열을 비판했습니다. 톱뉴스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조국 사태의 본질은 무엇일까라는 물음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오늘 아침입니다. 함께 보시죠. 한동훈 검사장의 작심 비판입니다. 나라를 후지게 만들었다. 여러 매체와 인터뷰한 한동훈 검사장. 선동 없이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책 낸 것 같다. 조국 전 장관의 출간에 대해서 한마디로 비판했습니다. 선동 없이 버틸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주장인 거죠. 수백 쪽인데 이렇게 할 말 많은 사람이 법정에선 왜 수백 번씩 증언을 거부했냐. 라며 조 전 장관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새로운 내용 없이 조국과 추종자들을 반복해온 내용을 그대로 갖다 붙였다. 라고도 주장을 했군요. 조 전 장관은 줄곧 검찰이 과잉 수사를 해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장은 50만 명이 거리에 나와서 검찰개혁을 외치는데 과잉 수사가 가능하겠냐. 숙명여고 쌍둥이와 달리 조미 씨는 성인인데도 기소 안 했다. 차라리 과아지기 수사 비판은 아프게 받아들이겠다. 우리가 봐줬으면 봐줬지 과잉 아니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책에서 권력형 비리는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죠. 이에 대해서 비리를 저지른 것보다 권력으로 비리를 옹호한 것이 훨씬 더 나쁘다. 조국을 옹호해놓고 국민들에게 룰 지키라고 할 수 있겠나. 조국 사태는 룰과 상식을 파괴해 이 나라를 후지게 만들었다. 라고 조국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 권력으로 비리를 저지른 것보다 더 나쁜 게 권력으로 비리를 옹호한 거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주장입니다. 이재명 기자, 다양한 비판이 한동훈 검사장의 입에서 쏟아져 나왔는데 각기 결이 다른 비판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점을 가장 주목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사실 여러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본인이 물론 담당 이제 어떻게 보면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총괄했던 사람으로서 조국의 시간에 대해서 조 전 장관 일방적인 주장이다. 본인이 반겨야겠다. 이렇게 작심한 걸로 보이겠죠. 그러니까 네. 이제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해서 한 내용인데 저는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이 조국 전 장관 수사 사태 본질을 어떻게 규정하냐면 지금 조국 사태의 본질. 그렇죠. 조국 전 장관은 이것이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는 게 법정에서 인정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 얘기는 권력형 비리라는 게 권력으로 비리를 저지른 것뿐 아니라 권력을 이용해서 비리를 덮으려고 한 것. 그 비리를 옹호하려 한 것, 이것 자체가 권력형 비리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게 조국 사태라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조국 사태 본질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고 비리를 저지른 건 룰을 파괴한 거지만, 룰을 어긴 거지만 권력으로 비리를 덮으려고 한 건 룰을 아예 파괴한 거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꼭 조국 전 장관의 비리라는 게 범죄라는 게 민정수석이라는 어떤 지위를 이용한 범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지위, 법무부 장관이라는 지위를 통해서 수사를 막으려 했고 또 수사한 검사들을 인사를 통해서 해체시키고 이런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중요한 권력형 비리다라는 게 지금 한동훈 검사장의 주장이고 그런 점에서 이제 조국 전 장관 사태를 한동훈 검사장이 그렇게 규정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조국 전 장관이 앞으로 혐의를 혐의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무죄 주장을 하겠지만 그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떠나서 그 비리를 막으려 한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범죄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눈에 띈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앞전 시간 조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과연 이게 근거가 있는 주장인가를 따져봤으니 한동훈 검사장의 이 같은 비판과 주장에도 근거가 있는 비판인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권력형 비리와 관련돼서 방금 이재명 기자가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권력으로 비리를 옹호한 게 더 나쁜 거다. 룰을 파괴한 거다라고 한동훈 검사장 주장했잖아요. 권력으로 비리를 옹호했다. 조국 사태가 그것이다. 이렇게 들리는데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권력으로 비리를 옹호했다라는 한동훈 검사장은 어떤 걸 근거로 이런 걸 주장한 걸까요? 그러니까 권력으로 비리를 옹호했다는 게 꼭 전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꼭 자기의 수사를 막았다라는 측면도 있을 수 있죠. 물론 그런 점이 이제 많이 들었던 게 특히 야당에서 많이 제기했던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수사 때부터 피의사실 공표가 엄격하게 금지되죠. 그리고 공개 소환이 금지되죠. 그럼으로써 물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검찰권 남용을 막는 하나의 방안이지만 그것이 왜 조국 전 장관 사태부터 적용됐느냐 여기서 의문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추미애 장관이 들어서고 나서 이제 1년간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과 굉장히 극렬하게 대립을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담당했던 검사들이 통영으로까지 굉장히 멀리 이제
좌천성 인사가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늘 이제 윤석열 총장이 강조했던 게 사건을 수사하는 것보다 그것을 공소유지하는 게 검찰로서는 더 중요한 건데 사실 공소유지를 방해했다 이렇게 이제 한동훈 검사장은 보고 있는 거죠. 조국뿐만 아니라 조 전 장관 주변에 있는 권력부들이 그 권력으로 이 사태를 옹호했다. 그렇게 이제 한동훈 검사장은 보고 있는 거 그런 점에서 이제 지금 이렇게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것보다 그것을 옹호하려는 게 더 나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거 한동훈 검사장의 주장과 이재명 기자의 해석이었습니다. 조 전 장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판이 나왔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의 목소리도 다시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저를 최종 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기소까지 되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했다라는 것은 조 전 장관의 주장이고 이번 책에도 기술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동훈 검사장의 비판으로 돌아올 텐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 요 대목이 좀 앞서서 정혁진 변호사님이 얘기했던 부분과 굉장히 유사한데 한동훈 검사장의 주장이 수백 쪽인데 이렇게 할 말 많은 분이 법정에서는 왜 다 수백 번씩 묵비권을 행사했냐? 라는 대목. 정혁진 변호사님 앞서 돌직구쇼에서 비슷한 말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헌법에 진술 거부권이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전 어떻게 생각하냐면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거부권과 재판에서 공판 단계에서의 진술 거부권은 차이가 있다. 틀리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르다라고. 왜냐하면 수사 단계는 그 검사나 경찰이 나한테 어떻게든 죄를 씌우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단계이기 때문에 괜히 내가 말을 잘못하다가는 그 말이 꼬투리가 돼서 나한테 불리한 일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나는 말을 못하겠다.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검찰 단계에서도 그렇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그 조금 전에 보시다시피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재판 과정에 있어서는 공판에 할 때에는 내가 일일이 다 검찰이 주장이 다 일일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막상 그 재판에 있어서는 공판에 가서는 마찬가지로 그 물어보면은 증인이나 피고인으로서 물어보면은 증인이었겠죠. 다 진술 거부를 갖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판 과정은 어떤 관계냐면은 내 혐의를 판사님 앞에서 그 벗도록 내 주장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그것도 그 밀실이 아니라 공개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왜 공판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할까? 공판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 행사하는 그 때는 한 경우밖에 없어요. 어떤 때냐면 위증을 할 수밖에 없을 때 내가 진실은 말을 못하겠고 거짓말을 하면 내가 위증으로 처벌받게 되니까 그럴 때만 진술 거부를 갖다 하는데 그런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재판 과정에 있어서 그럴 사정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누구라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판사가 봤을 때 진술을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할 말이 없는 거구나. 그러면 검사가 나를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에 맞서서 나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할 말이 없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새로운 책으로 뭐 그때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쏟아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 판사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다른 분도 아니고 조국 전 장관이 형법학 우리나라 최고 대학에서 가르치셨던 분인데 저런 식으로 재판을 어떻게 보면은 농락한다고 할까 우습게 보는 것 같은 그러한 그 모양을 보이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라를 후지게 만들었다. 조국 사태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장은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 나라를 후지게 만들었다. 조 전 장관의 책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비판한 대목도 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윤 총장 취임 후 서울중앙지검장에 지금 이성윤 지검장 자리죠. 한동훈을 임명해달라고 요구했었다. 하지만 단호히 거절했다. 솔직히 어이가 없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면 한동훈은 그 이상의 자리로 갈 것이다. 라고 조 전 장관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장의 반박. 내가 어디 보내달라거나 승진시켜달라고 한 적 없다. 윤 전 총장이나 내가 자기들을 배신했다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검사가 권력자 봐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조국 전 장관의 주장은 윤 총장이 총장 취임 후 한동훈 검사장을 중앙지검장, 이송윤 중앙지검장 자리에 임명해달라고 들고 와서 어이가 없다, 내가 거절했다 라는 주장인데 그때 당시를 좀 회상해보면 총장 취임 직후에는 조 전 장관도 윤 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외부에다 평가를 하고 다녔을 때인데 사실은 한동훈 검사장은 검찰총장 최근 후보 중에 한 명으로도 거론될 만큼 직책이나 경력이 있었는데 왜 어이없다라고 조 전 장관 그때 당시 생각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한 기술이 좀 부족해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어이없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윤석열 총장도 국회에서 이렇게 답변해서 그 당시로는 진보적 인사안과 보수적 인사안이 있어서 충분히 그 진보적 인사안, 좀 급진적 인사안에는 한동훈도 추천할 수 있는 영역 속에 있었다, 파이 속에서 충분한 그런 캐리어가 있었고, 근데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 한동훈이 이렇게 추천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방향 정도의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한 두 사람 사이의 어떤 간격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한 적이 없다. 한동훈 검사는 해달라고 한 적이 없지만 윤석열 총장이 안 속에 자기가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었고, 실제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글을 쓰는 시점과 아까 말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초창기 당시하고 지금의 어떤 말하자면 관점의 차이가 그 속에 반영되어 있는 거죠. 초창기는 여러 안 중에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윤석열은 이미 야당의 대권 후보가 됐고 그와 함께하는 말하자면 그쪽 사람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심적 거리가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자, 김영주 의원님의 견해였고요.